안녕하세요. 바벨입니다. 극단주의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부정적이고 위험하며 때로는 혐오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심지어 극단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조차 스스로를 극단주의자라고 불리는 거는 꺼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해온 인간 다양성에 대한 이해라는 관점은 얼핏 들으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극단주의자들마저 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다양성을 이해하자면서 그럼 극단주의도 괜찮다는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정확히는 다릅니다. 제가 극단주의라는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극단주의적인 사상이나 행동을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은 이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시작하자면 극단으로 치우치면은 스스로 파멸에 이를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의 스펙트럼과 극단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다양성 강의에서 스펙트럼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우리는 중심점과 자신의 위치 그리고 타인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극단이란 단순히 정치적인 좌우의 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상, 종교, 예술, 과학, 생활 방식, 가치관 등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그 시대와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이나 행동 양식, 즉 중심에서 매우 멀리 벗어나 있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류 사회에는 늘 이런 극단이 존재해 왔을까요? 부정적이고 위험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인간 다양성의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이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인류 전체의 생존과 적응에 특수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류 전체가 미지의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거대한 탐험대와 같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탐험대 안에는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의 주류 혹은 중심 그룹, 즉 온건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검증된 안전한 길을 선호하며 서로 보조를 맞추어 신중하게 나아갑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더라도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들이 탐험대의 본진을 이룹니다. 소수의 극단 그룹, 즉 탐험가나 경계병도 있습니다. 이들은 본진에서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진보적 극단, 즉 급진파나 혁신가는 더 빨리, 더 멀리 새로운 길을 원하며 미지의 영역으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탐험가와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여 놀라운 발견, 예를 들어 새로운 사상, 기술, 예술 형식 등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위험, 예를 들어 낭떠러지, 맹수, 독초 등에 가장 먼저 부딪혀 희생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초기 과학혁명 시대에 기존의 종교적, 철학적 세계관에 정면으로 도전했던 갈릴러나 브루노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탐구했지만 박해받거나 희생되었죠. 또 20세기 초 아방가르드 예술가들도 당시에는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받았지만 후대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급진적인 사회개혁 사상을 주장하며 기존 질서에 저항했던 혁명가들 중 일부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많은 이들이 실패하고 희생되었습니다. 반대로 보수적 극단, 즉 수구파나 원리주의자는 변화는 위험하다, 과거로 돌아가자 또는 우리가 가진 원칙을 절대 바꿀 수 없다 고 외치며 변화 자체에 강하게 저항하거나 심지어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때로는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경고등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경직된 사고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자신들의 원칙을 강요하며 폭력이나 억압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당시 기계 도입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러다이트 운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기술 변화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줬지만 시대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특정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은 변화하는 사회 가치관을 거부하고 경전의 문자적 해석만을 고수하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외부 문물 수용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고 쇄국 정책을 고수했던 일부 국가들은 전통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시대에 뒤처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거대한 탐험대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주류 혹은 중심 그룹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저 멀리 앞서 나가거나
뒤처져 있는 극단 그룹들이 겪는 일들을 지켜봅니다. 급진적인 탐험가들이 새로운 길을 찾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저쪽 길은 위험하구나, 좀 더 안전한 길을 찾아야겠다고 배웁니다. 혹은 탐험가가 우연히 풍요로운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저 길이 가능성이 있구나,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뒤따라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던 그룹이 시대에 뒤처져 고립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더 느려지면은 저 그룹처럼 도태되겠구나 하고 속도를 올립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안정적인 속도를 찾습니다. 즉, 주류 사회는 양극단에서 벌어지는 성공과 실패, 특히 실패의 사례들을 중요한 학습 데이터로 삼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진해 나갈 방향을 수정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단은 그 자체로서는 불안정하고 위험하지만 그들의 존재와 시행착오가 결과적으로 주류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과 적응에 기여하는 역설적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관계 때문에 극단주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나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또는 역사가 나를 증명할 것이다 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소수의 극단적인 시도가 후대에 높이 평가받는 경우도 있기에 이러한 믿음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극단적인 시도는 성공보다는 실패로 끝나거나 설령 방향이 옳았더라도 너무 급진적이어서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좌절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즉, 극단주의자는 실제로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다 희생되는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주의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서는 저렇게 위험한 경계선 위를 걷는 사람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위험한 길을 내가 직접 걷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이는 매우 본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개인으로서는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리를 두려는 합리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인류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겠다는 비장한 의무감이나 영웅심으로 억지로 극단적인 길을 선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 사회는 그 다양성의 원리, 정확히는 확장성 덕분에 누군가는 반드시 자신의 신념과 기질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 위험한 경계선 위를 걷게 될 테니까요. 극단주의는 한번 그 길에 발을 들이면 스스로 멈추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마치 가팔은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경계선을 10만큼 넘어서면 그 다음 사람은 더 멀리 가기 위해 11만큼, 또 그 다음 사람은 12만큼 나아가려는 가속적인 경쟁과 자기 증명의 압력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이는 마치 중독과 같아서 더 선명한 자기 확신을 갈망하며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빠져듭니다. 주변의 만류나 객관적인 위험 신호는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정의와 신념만이 유일한 진실처럼 보이게 되죠. 그렇게 스스로 설정한 파멸적인 종착역을 향해 맹목적으로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서면 자신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추락하더라도 자신을 멈출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추락인지 비상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데도 말이죠. 결론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 특히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알고리즘의 시대에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자연적인 비율보다는 많은 극단주의자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정보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필터 버블이나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류하는 에코 챔버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는 사람들이 균형 잡힌 정보를 얻기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확증 편향을 강화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양극화 와 극단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류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일일까요? 자연스러운 다양성의 발현을 넘어 인위적으로 극단성이 증폭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오직 미래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중요한 현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극단주의라는 다소 불편한 주제를 인간 다양성의 틀 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극단주의는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미지의 영역을 탐색하고 실패의 교훈을 주는 복잡한 역할을 하지만 개인에게는 매우 위험한 선택지입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극단주의는 정치, 사상,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로부터 멀리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 진화적 관점에서 극단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인에게는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 셋째, 주류 사회는 극단의 시행착오를 학습 데이터 삼아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극단주의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섯째, 현대 사회는 소셜 미디어 등으로 인해 극단주의가 증폭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극단주의의 이러한 속성을 이해한다면 극단적인 주장에 쉽게 휩쓸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동시에 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 설령 그것이 불편할지라도 필요한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